안녕하세요. 다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나래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예비고1 학부모님들과 학생분들 너무나도 반갑고요. 앞으로 펼쳐질 미지의 세계인 고등학교 학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가이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등급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죠. 중학교 때는 이제 절대평가로 A, B, C 등급으로 학생들을 분류하는 데 반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등급제로 아이들을 상대평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사실 절대평가 A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학생들이 한 40%에서 50% 정도 학생들이 A라는 등급을 받게 돼요. 이제 그럼 사실 그것을 고등학교 상대평가로 환산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그냥 절반 등급까지 9등급제 기준으로 5등급,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5등급제 기준으로 1등급부터 3등급 중반까지가 사실 저 A라는 퍼센트에 분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므로 본인이 중학생 때 나는 항상 중학생 때 수학은 A 정도 받았었던 것 같아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느꼈던 학생들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안 좋은 등급을 받게 되는 게 사실은 벌어지지 않을 일은 아닌 거죠. 자,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우선 간략한 예시를 좀 보여드리자면 이제 쉬운 비교를 위해서 이차함수 부분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어려운 학교의 중학교의 이차함수 시험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딱 보기에도 물론 고난도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문제 길이가 굉장히 짧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차함수의 최고난도 문제인데 함수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변수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서 사실은 문제 흐름을 파악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이 차이가 생기는 거냐면 중학생 때는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풀어야 등급이 제대로 잘 나오는 건데 고등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시간 내에 풀 수 없는 문제가 굉장히 많고요. 그 정해진 50분이라는 시간 내에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문제를 풀이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고 문제풀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계산 실수도 하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우선 고등학교 시험을 안정적으로 좋은 등급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고등학교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중요한 건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강사 생활을 하면서 어떨 때는 심화 문제를 잘 푸는 능력이 중요해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 심화 문제를 해결하는 매듭은 기초, 개념과 필수 유형에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념과 수학적 흐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저의 문제 풀이 또 마찬가지로 개념적으로 풀이하는 풀이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학생들은 그런 개념과 흐름을 정확하게 잡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제 제 문제 풀이를 조금 잘 못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시험 대비가 시작될 때는 본인도 그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면서 조금씩 쉬워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이들이 심화 문제를 해결할 때 되게 신박한 심화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매듭을 탁 풀어내서 그 매듭을 풀고 필수 유형들,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런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은 문제를 풀다가 내가 지금 뭐 하는 중이었더라? 라고 하는 친구들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기초를 잘 다지는 게 필요하고요. 사실 학기 중에는 심화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기초 내용들을 방학 때, 예비 고1의 시간 때 탄탄하게 다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적분 1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 사실 미적분 1만큼 이제 개념이 중요한 과목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11월 중순 개강 때부터 12월까지 미적분 1 수업을 정규 수업으로 하게 되고요. 이때는 특히 개념과 그래프 그리는 것 위주로 수업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적분의 활용 부분은 수업을 하지 않을 점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이 시기 때 공수 1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개별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과 시중 문제를 선정한 후 그것에 대한 공부도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방학이 시작이 될 때는 정규 수업 때는 공통수학 2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공통수학2가 도형의 방정식이 내려오면서 볼륨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쵸? 이 부분들 여름방학 때 탄탄히 다지기 어렵고요. 지금 개념을 탄탄히 다지고 여름방학 때는 실전에 돌입할 수 있게 아이들이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좀 있고요. 이제 그러고 이제 필수 특강에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과목이죠. 당장 3월 달에 아이들이 내신을 봐야 하니까요. 공통수학 1에 대한 실전 문제풀이들을 많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그러고 선택 특강으로 주 1회로 대수 개념 특강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들이 공부를 할 내용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수학학원만 다닐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잘 습득하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이 수업 내용을 습득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관리 시스템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습 노트가 있습니다. 이게 오답 노트가 아니고요. 복습 노트예요. 이제 이게 뭐냐면 수업 시간 때 아이들이 4시간 동안 수업을 듣잖아요. 이제 그러면 보통 아이들은 공부를 숙제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수업 시간의 흐름을 소개하고 풀어주지, 숙제에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그런 중요한 문제들은 수업 시간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아이들은 수업 시간 내용을 복습하지 않고 숙제로서 공부를 하려고 하죠. 또는 수업 시간 내용을 본인이 완벽하게 숙지를 하지 못했는데 사실 숙제를 풀어버리면은 모르는 문제를 결국 또 모르는 결과밖에 있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복습을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 복습 노트가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이 눈으로 어떤 문제를 내가 복습할까에 대한 수업 내용을 쫙 훑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첫 번째로 눈으로 복습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고 메타인지를 통해서 본인이 뭘 모르는지에 대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본인만의 언어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사실 복습 노트에는 정확한 이제 그런 틀 같은 건 없고요. 점점 하면서 본인만의 틀을 학생들이 찾게 돼요. 아이들이 뭐 학교 부교재 문제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풀어주고 또 몰라서 선생님이 또 문제를 풀어주고 질문해가지고 또 풀어주고 해도 시험장에서 틀립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뭐냐면 본인이 풀지 않고 선생님이 풀어줘서 그래요. 본인만의 언어로 다시 이 문제를 정리를 해야 내 거가 되는 거지, 남이 아무리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야 설명을 해줘봤자 본인 걸로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어려운 학생이면 어려운 학생일수록 복습 노트를 하면서 어떻게 찐 공부를 하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학생들이 학원을 너무나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할 시간은 사실은 많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런 습관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만의 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저의 관리 시스템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재시험이 있습니다. 재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 1회 주간 테스트를 보고요. 여기에서 일정 점수를 미달한 친구들은 재시험을 보게 되는데 유형은 똑같고 이제 문제만 조금 다른 문제들이 출제가 되게 될 거예요. 이제 학생들이 본인이 틀렸던 문제를 아무리 고치고 시험을 봐도 또 틀릴 때가 많습니다. 그럼 또 다시, 그때는 좀 아쉽겠죠. 내가 아까 봤었던 거 또 틀린 거니까 다시 설명 들으면 조금 더 본인 걸로 와 닿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본인이 몰랐었던 것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갈 수 있게 제가 지금 시험 시스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매일 푸는 과제가 있는데요. 물론 예비고1 친구들 굉장히 바쁘겠지만 사실은 앞으로 있을 고등학교 3년 시간에 비하면 지금이 제일 시간이 많을 때예요. 그쵸? 문제량을 많이 늘려놔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거의 메인적으로 공통수학 1이 되게 될 건데 저랑 개별 상담을 통해 시중 문제를 선정을 해서요. 아이들이 매일매일 문제를 푸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진행을 할 거고요. 보편적으로는 아이들이 문제를 푼 것을 저한테 사진 찍어서 전송을 해주면 제가 거기에서 좀 잘못 푼 문제 또는 모르는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영상을 찍어서 아이들한테 피드백 영상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수학을 매일매일 푸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예비고1 친구들을 지도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사실 이 부분은 수업 시간 후반부에 진행이 될 내용인데 셔플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센 정도의 나름 쉬운 문제들을 유형을 이제 섞어 놓는 거죠. 이제 그러면 문제를 보자마자 풀이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친구들은 센 20문제를 푸는데 40분, 50분 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사실 그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아이들이 유형이 섞여져 있어도 좀 기계적으로 유형을 파악해서 빨리 풀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스피드와 계산 실력을 좀 기를 수가 있는 이런 셔플 테스트를 시험 기간 때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평소에 듣는 수강 후기를 좀 적어놨는데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다양한 문제풀이의 소개입니다. 제가 학원 선생님들과 같이 스터디를 해봐도 같은 문제를 그 수학을 좋아하시는 학원 선생님들도 다 다양한 관점으로 설명을 하세요. 이제 그러니까 제 풀이가 100% 좋은 풀이는 아닌 거죠. 저도 사실은 수업 준비를 하면서 오케이, 이 문제는 내가 이런 방식으로 풀었는데 저번에 이런 풀이가 있더라. 이렇게도 풀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도 수업 시간에 연구를 많이 하는 편이고 그런 관점들을 아이들에게 소개를 시켜주면서 아이들이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을 수가 있게 좀 도와주는 편이고요. 사실 그래서 수업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복습을 통해서 조금 본인 걸로 만드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두 번째로는 제가 보통 아이들의 좀 눈빛만 봐도 이 친구가 지금 요즘 공부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가 조금 잘 판가름이 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저 친구 요즘 공부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불러서 요즘 좀 어렵니?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네, 사실 좀 지금 그래요 라고 할 때가 굉장히 많아서 학생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멘탈 관리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멘탈 관리를 해주신다 라고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라는 사람과 저의 이제 수업 방식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아이들이 앞으로 있을 고등학교 생활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본인만의 공부예요. 본인만의 공부를 할 수 있게 조금 강인하게 유쾌하게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열심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